교육청에 들어오시면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이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염용지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는 공무원인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제는 좀 교육청에서 일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호사 뽑는 공고를 보면요, 전국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학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폭 변호사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교육청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다양한 분야에 지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이제 학교폭력이랑 교권 관련 내용인데, 서울시 교육청의 본청 부서에는 이제 변호사가 있는 부서가 제가 있었던 법무담당관실, 교권팀, 그다음에 학생징계를 총괄하는, 학폭이 이제 학생징계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징계를 총괄하는 팀, 그다음에 이제 성평등, 감사, 사립교원 인사팀, 이렇게 6군데 이제 있거든요. 인권 옹호관 뭐 이런 분이 계시는 분이 있죠. 학생인권 옹호관이 있는데 신분이 변호사는 아니시고요. 원래 변호사였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현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조금 원래 많이 하고 있어요. 뽑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각 지원청에 이제 학폭 담당 변호사, 교권 담당 변호사가 각 한 명씩, 원래는 학교폭력 변호사밖에 없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교권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원청에도 교권 담당 변호사를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본청에 있는 학폭 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지원청에 있는 학폭 변호사님이랑은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들은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이게 개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행이나 지원청 변호사님들이 좀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 입장으로서 이제 청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그분들이 각자 네네.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원청 변호사님들이 하고 계시고, 본청 학생 징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은 이런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청에도 학생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학교폭력을 해서 처분을 받는 친구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선생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제 지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학생을 징계하는 단계는 이쪽 부서에서 이제 맡아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관련된 뭐 소송이 들어오고 교권 관련된 맞아요. 소송이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런 거 외에도 다양한 소송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소송이 좀 이제 사실은 저도 들어올 때 학교폭력을 많이 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이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2가지 정도로밖에 포섭이 안 돼요. 하나는 학폭이 다 끝나고 이제 민사소송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 하나랑, 둘째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갔는데 이 행정심판 재결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만 본청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 어려운 일. 교육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뭐 이런 거죠. 학폭위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봤다. 그렇죠. 그런 걸 총괄하는 교육감이 책임져라. 뭐 그렇죠. 이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교육감이 교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져라, 이런 종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학교폭력, 교권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맡아서 했고요. 가장 많이 했었던 건 교원 징계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재밌는 징계썰 임 변호사님한테 많이 풀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교원 징계 아니면 교육청이나 국가기관하고 어떤 계약을 맺으시려면 1대1로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입찰 계약을 보통 하는 게 법률에 정해져 있거든요. 입찰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뭐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소송이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청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주식회사 임의랑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6개월 처분, 그래서 입찰을 할 수 없게 자격 제한을 해버리는 소송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제가 거진 맡아서, 특별한 사안들이 있죠. 당연히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사고 사건, 뭐 국제중 국제고 사건, 뭐 특별한 이런 사건들은 있지만, 제가 5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딱 한 번 있는 사건들이니까 계속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뭐 학교에 뭐 공사를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이 분쟁이 생긴다든지,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놀다가 넘어졌는데 병원에 갔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병원비를 지급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가 책임이 있다 해서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 상대로 하는 사건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이랑 보험사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공제회랑 관련된 것도 있나요? 안전공제회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편이에요. 안전공제회는 말하자면 유사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서 소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안전공제회는 이제 고의과실을 따지고 뭐 이렇게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학교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요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지급이 되고, 이제 만약에 공제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뭐 요런 경우에만 공제금 청구 뭐 요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소송 수행자로서 그렇죠,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소송 수행자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송 수행자 제도가 뭘까요? 이제 소송 수행자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변호사일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소송은 무조건 이렇게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몇 가지 그 예외를 소송법에 두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자 제도는 그러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예외 중 대표적인 예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국가소송법에 행정소송이랑 그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은 일반 당사자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소송 수행자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교육청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일반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 갔다가 소송 수행자 여명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법관, 원로법관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소송 수행자요? 민사소송에 와서 누가 소송 수행자라고 해?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셔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네, 대리인입니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소송 수행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재판에 한다 보면 우르르 막 생각이 와서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희 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출장 원칙이 2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르르 오는 것도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소송 담당 부서가 된다는 일은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법원을 한번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팀장님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오는 제가 경우가 있죠. 어떤 지방자치단체 몇백만 원을 청구한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몇백만 원 사건에 공무원분들이 막 우르르 오셔서 지켜보고 있어서 너무 맞아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막 정적이 막 맞아요. 법원 오시는 거 좀 좋아하세요. 부서에서는 그런 일을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15명 국장 뭐 누구 뭐 높으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다 한번 보겠다고 이러시니까.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교육청만 행정청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어떤 소송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대략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급여를 지급하는 청구를 했는데 부지급 결정이 났다 이러면 또 이런 것들을 행정소송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소송 수행자로 굉장히 많이 오세요. 서울행정법원을 가보시면 법정마다 한 분씩은 다 들어가 계시는 건 사무소도 많이 보고. 예, 맞아요. 출입국 사무소도 많이 오시고요. 그 난민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 같은 곳하고 이제 행정소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난민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임시비자처럼. 그 임시비자 같은 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내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거권을 갖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최근에는 이제 학교폭력 이슈가 워낙에 쟁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지원청들,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뭐 성동광진, 남부 뭐 이런 지원청들이 많이 피고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끝으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교육청에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교육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하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또 안 맞으실 것 같다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우리 임 변호사님은 워낙에 이렇게 살아오신 길이 훌륭해가지고 전문 분야가 로스쿨에서부터 정해져 계신 분이셔가지고 문제가 없지만 이제 저같이 그냥 법대 나오고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문 분야가 되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저는 첫 직장도 이제 대학 교원들의 신분에 관한 징계라든지 재임용, 직위해지 뭐 이런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있었었기 때문에 아주 연관된 건 아니지만 교육청으로 가는데 계기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단순 복리 후생, 워라밸 단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청에 들어오시면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는 업무가 아주 없진 않고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이제 그런 워라밸만 보고 오시면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 지원청도 워라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워라밸도 안 좋죠. 예, 지원청도 사건이 상당히 많기 너무 때문에 많죠. 네, 그 소송 쳐내는 것만 해도 일이고 질문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학교에서. 그것도 맞아요. 네. 전화 받고 뭐 상담하고 이러느라 일과 시간은 다 지나간다고 봐도 무방한데 생각보다는 워라밸만 보고 왔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아니 나는 그래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쌓고 이게 나와 맞는지 보고 싶고 행정소송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 이런 변호사님들이라면 초년차, 중년차 정도 변호사님들에게는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조직 생활 일단은 조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일하다가 조금 답답하면 나가서 누구야 커피 한잔 할까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호사면 아니, 이것도 또 모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요 굉장히 아웃사이더 같은 직업 되게 독립적이에요. 맞아요. 보통 서초동 가시면 다 각자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서면만 쓰거든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지내는 같이 게 일하는 게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어떤 주무관이 그냥 한 말인데 기분 예민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이런 의도로 하신 거 아니세요? 막 이렇게 막 참는 성격은 또 아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짚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그냥 잘 흘러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 생활이 조금 안 맞으시고 하시면 좀 괴로우실 수도.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회피의 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실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리저리 치이고 하다가 일단 쉬었다가 개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왔는데 결국 사실 개업이라는 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맞아요. 교육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업했다고 잘 되냐? 그것도 절대 맞아요. 굶는 변호사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식으로 선택하시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은 주무관님들이 다 아세요. 그것 때문에 막 일부러 더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저 사람은 여기 잠깐 쉬러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날 세워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관계도 더 나빠지죠. 네. 오늘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같은 조언들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신 연명진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역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